유승민 후보님을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지고 하면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요 마이크 하니까 여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예.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인데 다들 바쁘신 약속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안동 예천에서 이렇게 우리 핵심 당직자 여러분, 의원님들 이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외가가 이제 안동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아닙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예. 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늘 납니다. 저희 외가는 북후면에 옹천하고 마사 사이에 옹천역이나 마사역에 내려서 한 10리 넘게 이렇게 걸어 가야 되는 물한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옹천에 강씨들이 많이 사는데 그 물한리에도 강씨들이 많이 삽니다. 제가 영주에 큰 집에 가서 방학 때마다 가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다가 옹천역에 내리면 어머니께서 꼭 소고기를 한 건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그걸 제 손에 들려가지고 걸어서 물한리까지 갔는데 안동에 딱 내리면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이렇게 밝아지시는 거 보고 친정이 좋기는 좋구나. 영주 시댁에 가가지고 고생 좀 하시다가 안동에 오면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 보고 저도 어머니 따라 안동에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은 너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도 36사단이 여기 송현동인가요? 36사단이 송현동에 있을 때 훈련도 제가 송현동에서 36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점심시간이 곧 되는데 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에 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민주당 후보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 예안 출신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우리 안동은 친손 외손이 전부 다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제가 정치를 22년째 지금 하면서 제가 우리 권오을 의원님보다는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면서 제가 늘 가슴 속에 하나 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곳 안동에 여러분들, 예천의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고장, 이 고향에 대한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 저도 그런 거를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대구에서 정치를 했고 지금 여야 후보 통틀어서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정치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일찍 이제 경기도로 가셨고요. 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경남 창녕 출신의 서울에서 주로 정치를 하시다가 경남지사하고 지금 대구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수성을 해 국회의원을 하십니다. 뭐 다른 후보님들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출신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대구 경북의 정신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신, 또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전쟁 때나 또 나라가 가난에 빠졌을 때나 우리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구한 그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늘 정말 자랑스럽게 제 가슴 속에 나는 대구 경북 출신이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내가 나서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22년 동안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이나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이 제가 깨끗하고 당당하게 또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해왔다고 감히 우리 동향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여 우리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제가 대구 경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모든 게 제 부족한 탓이고 제 불찰입니다만은 우리 동향 분들께서 시도민들 또 우리 핵심 당직자들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다니면서 제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선이 정말 중요한 경선이고 이번 경선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후보가 반드시 될 수 있는데 제가 대구 경북에서 이 고향에서 외면을 받으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뭐 아주 몸으로 그냥 깨닫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제일 바라는 게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마음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망, 또 이번에 우리가 바꿔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열망이 제일 강한 데가 우리 대구 경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거의 굳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서 이길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뽑아 주셔야 됩니다. 대선 승리는 모든 게 내년 3월 9일 우리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둘이가 1대1로 붙어서 누가 이길 거냐 딱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다 훌륭하시고 다른 후보님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서 정말 확실하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저는 많은 게 다릅니다. 정책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정치를 해온 길도 다르고 많은 게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와 안보인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망칠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여러 번 겪어봐서 제가 잘 압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돌파력, 판단력, 아주 저돌적인 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에 상당한 지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만약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 중에 최초로 TK 출신 후보라서 우리 TK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민주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한 분은 호남, 두 분은 부산 출신이십니다. 부산 경남 출신이십니다. 우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우리 보수의 심장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5천만인데 경기도가 1,300만, 서울도 1,000만이 안 됩니다, 지금. 그 경기도에서 지사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3번씩이나 드리고 이번에 또 돈을 또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대구 경북에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모두 다 정권교체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이러니까
대구 경북에만 있으면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 아무 후보나 내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은 한 1% 2% 사이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 선거입니다. 각 당의 지지자들이 다 자기 후보를 찍겠지만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1, 2% 차이로 내년 대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우리 후보로 내세워야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붙어도 자신 있습니다. TV토론 자신 있습니다. 공약, 정책, 비전 자신 있습니다. 도덕성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형수, 형, 조카한테 쌍욕을 한 테이프가 지금 막 녹취록이 돌아다닙니다.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사건, 화천대유 사건, 지금 김영동 의원님 그것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 원주민들한테는 평당 200만 원에 주고 땅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법관 출신, 검사 출신 그 썩어 빠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 당시에 설계자고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1원도 안 받았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검찰이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자기 당 후보를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책임을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책임을 밝혀내면 민주당 후보가 중간에 뒤바뀌는 아주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로 만약 그리 간다면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대충 흐지부지 덮고 이재명 지사 책임이 없는 걸로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란하고 저런 후보를 우리가 누가 상대를 해야 되느냐. 우리 후보가 준비도 돼 있어야 되지만 저는 약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딱 놓고 누구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 일자리 문제,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지킬 거냐. 이거를 국민들께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서 제가 준비가 돼 있다고 정말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주시면 제가 내년 3월 9일 반드시 이겨서 제가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에게 섭섭하셨던 감정들 그런 부분 제가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양정희 의원입니다. 유승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일찍 안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998년에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이해창 총재님 부름을 받고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입당을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입니다. 그때 초선 국회의원 박근혜 의원을 처음 봤습니다. 2002년에 우리가 노무현 후보한테 빼앗겨서 정권을 탈환하는 것을 실패를 하고 이해창 총재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계 은퇴를. 물론 그 이후에 선거에 나왔습니다만은 2007년 선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선거였고 정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박근혜 당시 의원님을 가까이서 보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 그 경선은
지금 경선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열한,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쪽으로 자고 나면 몇 명씩 빠져나갈 때입니다. 제가 끝까지 박근혜 후보 옆에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저는 누굴 한 사람 도우면 제가 성과 정말 열을 다해서 제 치아가 다 빠져가면서 제 돈 써가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경선에서는 아주 쉽게 이기고 대통령이 되신 거죠. 저는 박근혜 당시 대표님한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2005년에 처음 받으면서 제가 박근혜 대표님한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회창 총재님 돕다가 노무현한테 정권을 못 찾아오고 실패를 해보니까 정말 가슴에 한이 남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딴 사람으로 하시라. 그랬는데 몇 번을 말씀하셔서 제가 딱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제가 다른 자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이게 옳은 거다 싶으면 제가 말을 할 테니까 그걸 뭐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선택이고 말을 할 테니까 제가 쓴소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정권을 못 찾아보니까 그게 가슴이 한이 돼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흔쾌하게 해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표님하고 저희 아주 밀접한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도 저는 그분으로부터 장관이고 당직이고 뭐고 전부 다 제가 나가서 제가 선거에서 했지 하나도 제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늘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고민을 해서 제 충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니까 누가 옆에서 계속 쓴소리만 하면 듣기 싫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그 이듬해 탄핵이 있고 할 때 제가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그거를 본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당원들께서 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입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난 5, 6년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엄청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고향에서 지금도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맨날 며칠을 지새워도 제가 다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주변에 있던 완장차고 장관하고 부총리하고 총리하고 청와대 3인방이라고 그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수석 비서관이고 저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되는 게 있으면 왜 그때 제가 걸핏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런 사람 제발 쓰지 마라. 멀리 하시라.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제가 아직도 후회하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그때 진짜 아주 목을 내고 제가 의원직을 그냥 버리더라도 왜 그때 더 강하게 못 말렸느냐. 그래서 최순실이고 이런 탄핵 사태를 제가 왜 못 막았느냐. 저는 그거 하나밖에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예천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대구 경북에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후보가 돼야지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 유승민이 살아온 길과 제가 정치를 해온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카톡에 유튜브에 저에 대한 뭐 말도 안 되는 음해가 수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무슨 수로 일일이 다 그걸 바로 잡겠습니까?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이 휴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김영동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말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